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테크닉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는 이제 그동안 뭐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에 맞게 또 연습 방법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노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혼자서 소리를 푸는 연습 방법. 네. 충분히 노래하기 전에는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을 하죠. 노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마다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그런 연습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연습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발성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여러 노래하다 보면 습관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 그런 습관들을 좀 배제하면서 또 기본적인 그 몸의 어떤 릴렉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 네, 이걸 충분하게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소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이제 목에도 무리가 안 가고 좀 더 좋은 컨디션의 그런 목소리로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노래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몸이 먼저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그 노래를 잘 하고 싶어도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노래를 할 때 컨디션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뭐 평상시에 잘 나던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힘들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목소리가 일단 갈라지고 몸 자체가 어떤 피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에너지 있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충분한 휴식과 잠을 충분히 자라. 네. 그래야지만 목 상태가 건강해서 소리를 잘 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그날 뭐 연주가 있다, 공연이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리허설을 제외하고는 목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목을 충분히 쉬어주고 목 상태가 건강해진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리허설 때 너무 풀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이미 목이 완전히 지쳐 있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리허설 땐 너무 잘했는데 공연 때 리허설만큼 노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너무 아쉽죠. 근데 리허설 때는 리허설을 지켜봤던 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같이 리허설을 뭐 도와주는 여러 세션들이나 연주자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관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리허설 때 소리를 풀로 내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정말 미련한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허설 때는 공연 당일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템포라든가 어떤 뭐 맞춰보는 정도로만 끝내고 최대한 목을 아끼고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 대기실에서도 최대한 말을 많이 안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충분한 어떤 자세로 그렇다고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좀 안 좋아요. 몸이 계속 앉아 있거나 뭐 아니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뭐 잠을 자거나 잠깐 동안 이렇게 되면 목이 또 잠기기 때문에 좀 앉아 있다 적당하게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또 약간 가볍게 왔다 갔다 산책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몸을 잡고 긴장감이 어느 정도는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기실에서 막 너무 많은 말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목이 완전히 잠겨서 노래를 망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어떤 노래하기 전에 아까 충분한 첫 번째는 잠을 많이 잔 휴식을 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연 당일날 리허설 때 소리를 많이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말할 때 굉장히 그 호흡을 많이 빼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너무 톤을 막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역시 굉장히 목에 무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목에 무리를 안 가게 하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충분한 어떤 일정한 자기 목소리의 어떤 톤에 대한 것들을 변화되지 않게 유지해 줘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본인이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목소리의 톤을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노래할 때만 목소리를 뭐 성대의 어떤 접촉 이런 거 늘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찾는다고 그때만 막 호흡이랑 붙여서 소리를 해서 막 성대 지금 잘 붙나 안 붙나 막 이런 거를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말할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 목소리를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항상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목소리 톤을 그대로 잘 노래할 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뭐 흥분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목을 상하게 하는 습관들 때문에 목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침착하게 말을 할 때나 이럴 때 늘 호흡이 편안한 위치에서 안정적인지를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편안한 느낌으로 말하는 연습. 이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서 노래하기 때문에 노래한 사람이 목을 아끼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왜 그렇게 목소리를 갑자기 굉장히 분위기를 잡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안정을 시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더라도 목을 상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평상시 때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기상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물 한 되게 많은 양, 뭐 최소한 물 한 컵 이상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면서 굉장히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목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을 마셔주면 몸에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성대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의 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분이 이 목에 있는 데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물을 마셔주면서 점점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 오전 시간이 지나서 오후 정도 되면 목이 마르거나 이런 느낌이 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 표현은 목 안에 수분기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몸 안에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목까지 그게 마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왜 목이 마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주면 목이 또 촉촉해지죠. 뭐 물론 그 물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후드라든가 이런 입안의 공간들, 구강이나 이런 안의 공간들을 건조해지는 걸 좀 방지해 주긴 하지만 뭐 물이 들어가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곳은 식도이기 때문에 성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 전체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그 수분이 이로 인해서 어떤 목의 건조함이나 이런 걸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자, 이 스트레칭을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해주는 게 목을 깨어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목 운동, 어깨 운동, 그다음에 허리 운동, 그 다음에는 호흡 연습. 자, 이런 몇 가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 운동하는데 제가 지금 목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이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엄지를 내민 다음에 천천히 해서 뒤로 제끼고 내리고 숫자를 열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최대한 목을 뒤로 제껴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너무 많이 꺾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자, 이걸 꾸준히 계속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반대로
예, 깍지를 끼고 천천히 제껴주면서 밑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들고요. 네, 내려주고 천천히 올려주고. 네, 그러니까 내려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려주고 요거를 계속 한 10회 이상씩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자 반대손으로 머리를 잡고 이 고개를 천천히 해서 목이 당겨주는 거. 이 목 근육이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이 근육들이 이 뭉쳐있던 근육들이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 이완이 되죠. 근육이 풀어지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천천히 해주면 이 근육들이 역시 이완이 됩니다. 노래할 때 보면 가수들이 여기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서서 핏줄이 여기가 이렇게 바짝 특히 고음 같은 음을 낼 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목의 근육들이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 당겨지면서 근육이 팽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평상시에 자꾸 근육들을 당겨주면서 풀어주는 연습들을 하면 이 주변의 목 근육들이 이완이 많이 돼요. 릴렉스가 되는 연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천천히 연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천천히 앞쪽으로 돌려주고 반대로 뒤로 돌려주고. 네, 이것도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면서 한 20회 정도 해주고 뒤로도 반대로 20회 정도 천천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들어서 천천히 들을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호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리고 멈췄다가 떨어뜨려주고요. 올리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몸에 근육들이 뭉쳤을 때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몸에 어떤 신경들을 자극을 줘서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는 건데 어깨에서부터 이 손으로 망치질 하듯이 톡톡톡 두들겨 줍니다. 팔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자, 이 몸을 두들겨 주면 혈액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러면서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피의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디가 신체적으로 저기 할 때 살짝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허리, 이 가슴 쪽, 그 다음에 등, 허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살짝 가볍게 두들겨지는 연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긴장감이 풀리죠. 자, 이렇게 가볍게 해준 다음에 뭐 이 주변에서 가볍게 허리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해주는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몸을 어느 정도 근데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너무 과격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목서부터 풀어주면서 어깨, 등,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호흡 방법이죠. 호흡 연습을 하는데 가볍게 숨을 편하게 들이마시고 숨 잠깐 멈췄다가 풀어주는 연습, 그죠?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은 왜 하냐면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 호흡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안 들게 되면 숨을 높이 들이마시게 돼요. 네, 이렇게 어깨가 들리면서 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가라앉게 호흡이 이렇게 들이마셔주고 풀어주고 굉장히 호흡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주면 횡격음악이 쭉 펴지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죠. 감각적으로. 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명했던 여러 가지 호흡 연습 방법들이 있죠. 바람을 부는 연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짧게 바람을 스타카토처럼 해서 이 근육, 횡격막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연습이죠. 아랫배가 안으로 당겨지고 호흡의 근육들이 팽창되는. 바람을 불 때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그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할 때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때 호흡에서
그 근육들이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간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해서 먼저 호흡으로 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이 턱과 입안의 입술과 이쪽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연습이에요. 지금 이제 몇 가지 했었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턱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 자, 입을 힘을 빼고요. 네. 턱에 힘을 풀어주면서 아래 턱을 천천히 이렇게 풀어줍니다. 힘을 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여기 보면은 이 뼈가 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근육들을 입을 크게 벌리다 보면 갑자기 여기가 입이 뭔가 아플 때가 있죠. 턱 근육이. 이게 턱 관절인데 턱 관절이 잘못하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은 턱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볍게 턱을 열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근육들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턱을 열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해주면서 부드럽게 턱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립 트릴과 혀를 텅 트릴 이런 거 입술도 이게 가끔 가다가 립 트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 훨씬 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입술이 힘이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하품하는 입안에 모관을 여는 연습. 너무 많이 해주면 안 좋아요. 나 입안이 건조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입안의 공간을 하품하듯이 공간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코를 막고 소리가 코로 안 빠지게 되지 않게 하면 요게 이제 비음이죠. 콧소에서 소리가 갇혀 있는 소리. 네, 이런 식으로 코 안에도 소리가 코 안에서 머물지 않게. 여기 몇 번을 해주고 나면 코가 뭐가 좀 약간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코로 이렇게 소리를 하다가 네, 훨씬 더 뭔가 코로 들어가는 그 걸려 있는 소리가 좀 빠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과 이 안에 혀의 근육과 이런 데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요. 대략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다음 호흡 연습 한 다음에 이렇게 턱 근육과 이런 데 풀어주는 연습.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케일 연습까지 해서 쭉 소리 풀어주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본적입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요거를 이제 스케일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을 연습해 주는 거예요. 자, 스케일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립트를 이용해서 3도 스케일 도레미레도 반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음정을 넣어서 다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혀를 풀어주는 걸로 스케일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주고요. 립트를 입술을 풀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허밍. 예. 허밍할 때 입안이 굉장히 공간이 열려 있는 느낌으로.
크게 소리 내지 말고 첫 소리 내는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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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허밍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 3도 스케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음, 음, 자, 자기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음역대까지 하고 다시 위에서부터 하행하는 거, 내려오는 거. 쭉 내려와서 원래 C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까지 했죠. 이제 스케일 허밍하고 립트리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허밍하면서 소리를 바꿔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그 영상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죠. 한 번은 허밍, 두 번째 그 다음에 스케일, 다시 허밍, 스케일 반복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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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음역대까지 올라가세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습.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연습했었던 5도 스케일.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반음식이죠. 스케일. 자, 이제는 여기다가 각 모음별로 소리를 이제 바꿔서 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모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아가 모든 모음 중에서 가장 그 열려 있는 모음이기 때문에 아로 먼저 시작해서 그 느낌대로 다른 모음을 붙이는 연습 해볼게요. 아, 에, 이, 오, 우. 제가 약간 기침기가 좀 있어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자, 발음 중에서요. 아의 이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발음이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 이 발음은 앞쪽으로 가장 잘 붙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모관이 닫혀요. 그렇다고 해서 목을 열으세요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우리가 발음의 위치는 이 발음에 두는데 이 발음하고 안에 공간만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같이 자, 이는 여기 있죠. 목은 열었어요. 목 열은 느낌은 아 발음하듯이 똑같죠? 자, 그럼 모든 모음이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에도 그쵸? 연결해서 애가 자, 이걸 오더 스케일 5 스케일이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아에이오아에이오 발음 아에이오아에이오 아에이오아에이오 올라갔다가 역시 항상 상해에 있다가 다시 하행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습으로. 이렇게 해서 5 스케일까지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 거는 스타카토. 스타카토 할 때 주의점은 아랫배는 안쪽으로 당겨지고 횡격막은 더 펴주듯이 잡아준다는 거. 동시에 횡격막을 펴주면서 아랫배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목안을 열어줘야 돼요. 목을 닫으면 안 돼요. 그래요?
말하는 위치 있죠? 역시 스타카토로 3도, 5도 이런 스케일 합니다. 3도, 5도 연결이요. 예, 이런 방법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5도 연속.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거. 네,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어느 정도는 목 안에 이런 어떤 느낌도 편안해지고 또 많이 목이 이렇게 안 깨어났던 목들이 좀 풀리게 돼요. 충분한 워밍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스케일하는 동안에 너무 무리하게 목을 쓰게 되면 워밍업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니까 단지 소리를 풀기 위한 노래하기 전에 워밍업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모든 소리를 낼 때는 최대한 가볍게 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떤 그 성대 접촉을 강하게 하거나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소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가볍게 풀어주면서 서서히 소리의 감각을 찾아가는 연습이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성대가 지금 제대로 이제 접촉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바람이 내가 성대 안에서 성대를 접촉했을 때 많이 빠져나가냐, 아니면 안 빠져나가냐, 아니면 적당하게 성대가 접촉하면서 호흡이 적당하게 같이 빠져나가냐, 여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 정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성대 접촉이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에는 호흡이 많이 빠져나갈 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리가 뭐 넓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호흡이 많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대가 너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성대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대 접촉이 너무 지나치게 접촉이 많이 돼서 빈틈이 없는 틈 사이가 없게 닫혀 있다 이러면 호흡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네. 소위 말해서 이런 소리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세탁, 세탁 이거 있잖아요. 계란이 왔어요 할 때 그런 목소리.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대가 접촉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져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을 때 성대 접촉이 아니라 제일 이상적인 것은 성대 접촉과 함께 호흡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시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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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리.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소리입니다. 구분하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붙이고 있는데 뭔가 성대가 너무 빡빡해 지금 성대를 너무 밀집시켜서 하진 않나? 아니면 너무 성대가 열려버리진 않나?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되죠.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했을 때 성대 접촉도 잘 되고 호흡도 접촉을 정확하게 잘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오늘 성대와 호흡이 정확하게 잘 접촉이 되는구나. 이걸 인지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그 감각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면 됩니다. 노래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몇 마디를 한번 불러보면서 시작 도입부를 성대가 잘 접촉이 되는지 호흡이 성대에 접촉할 때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에서 잘 지탱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노래를 마디마디별로 계속 불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노래 연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안 돼요. 처음에 벌스를 나눠서 처음에 벌스 부분 한번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고 처음에는 한 마디 그 소리를 쭉 내보는 건데 가사를 붙이지 말고요. 모음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모음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면 부터 하면서 몇 마디를 쭉 가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마디를 또 연결해서 또 가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한 쭉 이어지는
한 그 프레이즈를 한번 불러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느낌이 편하게 성대 접촉이 잘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가사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워밍업에서 점점 출발해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하는 과정까지 지금 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뭐 사람마다 연습 방법도 다르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리를 잘 풀어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노래를 시작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니까 그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목에 무리 가지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노래하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발성 강의를 통해서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 얘기들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만의 한번 방법을 한번 노트를 한번 가지고요. 거기다가 노래 연습하기 전에 기본적인 워밍업 발성 방법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밑에다가 이 방법들 쭉 나열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체크해 가면서 오늘 내가 빠짐없이 이렇게 다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뭐 굳이 체크를 안 해도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일어나면 뭐 기본적인 근육 풀고 스트레칭하고 호흡 연습하고 뭐 립트릴하고 이런 거 다 하고 허밍하고 그다음에 스케일하고 쭉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같이 빠짐없이 하루에 이 방법대로 이걸 우리가 정해진 그 규칙대로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딱 정해놓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상하면 이 방법대로 먼저 소리를 푼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겠다. 이런 자기만의 연습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뭐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뭐 노래 오늘 소리 잘 나네. 오늘 노래 되겠다. 오늘 목 상태 안 좋아. 예,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항상 이 꾸준한 연습 방법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때 목 관리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술과 담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목에 무리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 사람들이 가래 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대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을 아낀다고 속삭이는 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에 오히려 목을 되게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의식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만의 루틴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노래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워밍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보컬 테크닉 두 번째 시간은 아까 첫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워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다양한 발성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발라드를 부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창법에 따라서 이런 것 부르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만약 저작권의 위배가 안 된다면 어떤 가수의 음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뭐 분석을 하는 것도 뭐 요즘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정 가수를 해놓고 뭐 분석, 뭐 발성, 비교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저작권에 관련돼서 괜찮은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뭐 그게 가능하다면 뭐 그런 쪽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주가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발성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과제 여러분 내드린 거 있잖아요. 발성법에 관한 그런 과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수업을 꾸준히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다 거기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디 또 특별하게 뭐 내용을 찾을 필요 없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가
소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과제 제출하시고 여러분들 노래 가장 자신 있는 노래 녹음하셔서 파일로 보내주시면 그걸로 기말 시험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발성법의 종류들인데요. 발성하고 창법은 좀 다른 거예요. 창법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발성법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호흡이라든가 공명이라든가 뭐 두성의 어떤 그런 소리라든가 믹스 보이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 발성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먼저 이 발성법이라는 게요. 언제부터 태동이 됐냐? 발성의 시작은 바로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탈리아에서 그것을 뭐 시작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성악이라고 그러죠. 성악. 그래서 오페라 뭐 이런 거 보면 보통 이태리에서 그런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이태리 사람들이 예전부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성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벨칸토 발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벨칸토 발성법이 이제 어느 하나의 그 발성법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이태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대다수 발성 용어들이 이태리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포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파사지오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태리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것도 보면 여러분들 음악 악보나 이런데 보면 그 샘여림 표시해 놓고 음악 그적인 표현 이런 거 표현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이태리 용어들입니다. 뭐 포르테, 또 피아노, 뭐 뽀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크레쉬엔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이태리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음악 용어들이 대부분 이태리 용어들이 전부 다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태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고 발성법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발성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발성법의 이제 정의라고 하면 정통적인 것은 이태리 벨칸토 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아마 벨칸토 발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따로 제가 이 시간을 또 가져서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여러분들이 벨칸토 발성을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악적인 발성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중 발성, 뭐 어떻게 보면 실용 발성이라고 그러죠. 실용음악 발성이라든가 뮤지컬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벨칸토 발성에서 다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중음악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 보이스를 개성 있는 것들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실용 발성이고요. 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 성악하고 비슷하지만 뮤지컬은 말 그대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이 노래와 춤과 그 다음에 연극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좀 더 연극적인 느낌으로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뮤지컬 발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좀 더 이 뭔가 깊고, 말하자면 어떤 깊이로 따지자면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성악이고, 성악보다 조금 더 색깔을 가볍게 풀어서 연기적인 면을 더 도입을 한 것이 뮤지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기적인 면보다는 어떤 목소리의 그 개성을 잘 살려서 그런 어떤 음악적인 감수성, 음악적인 표현을 좀 더 살리는 것이 실용음악의 장점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보자면, 일단 성악적인 발성과 실용음악의 발성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일단 제가 쭉 설명드렸던 호흡입니다. 호흡은 똑같이 사용을 해요. 복식호흡, 뭐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 그 다음에 여기서 앞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악이나 실용음악이나 뭐 뮤지컬이나 다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차이점이 없고요. 똑같은 호흡을,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주는 차이가 있는데, 단지 이제 성악적인 호흡은
좀 더 호흡을 풍성하고 깊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뭐냐? 최대한 호흡을 깊고 풍성하게 써서 공명시키는 느낌을 많이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소리를 내는데 주안점을 가져요. 그 이유가 성악은 그 처음에 성악이 발달해서 시작이 될 때 과거로 돌아가면 그 시대 때는 음향 시설이 없었어요. 마이크라든가 뭐 앰프나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단지 사람의 목소리가 악기이기 때문에 목소리 자체를 울려서 거기 이 공연장 전체를 목소리로 다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호흡과 공명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발성이 개발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공명이 돼서 소리가 모든 그 극장이나 이런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성악적인 발성은 오늘날에는 뭐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안 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대고도 노래를 합니다만 이제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성악적인 발성을 해버리면 이 자체가 소리를 다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런 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호흡을 좀 깊이 쓰는 거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쓰는 호흡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은 구체적으로 파트를 나눕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 고음을 내는 테너, 그 다음에 중음역대인 바리톤, 그 다음 밑에 저음을 내는 베이스 이렇게 나누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나누죠. 근데 사실 알토는 뭐 되게 희박하고요. 대부분 메조 소프라노 아니면 소프라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남자 같은 경우도 테너, 바리톤, 베이스들은 항상 이 세 가지 파트는 좀 더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여자처럼 웬만하면 다 소프라노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남자들은 뭐 비율로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음이고 어떤 사람은 중음이고 저음이다. 근데 가장 많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중음역대가 가장 많아요. 바리톤이라고 그러죠. 바리톤. 그 음역대 목소리들이 이 남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어떤 음역대들이 있는데 이 성악 같은 경우는 이 음역대가 철저히 그 나눠지기 때문에 그 음역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노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자기 음역이 안 맞는다고 해서 키를 낮추거나 낮으면 높이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성악은 무조건 자기 음역대에 맞게 노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페라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오페라 안에서 이 맡아져 있는 배역들이 있어요. 뭐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떤 그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테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테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톤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역할은 바리톤이다. 그럼 무조건 바리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오페라에 나오는 이 곡들 아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솔로 곡들이나 듀엣 곡이나 뭐 여러 중창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어떤 솔로 곡이 테너가 부르는 곡인데 이걸 내가 음을 낮춰서 바리톤이 부른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져 있는 자기 파트 안에서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악에서는 정확하게 파트를 구분져서 아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나 노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바리톤 누구입니다. 테너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실용음악에서는 이 장르가 특별히 파트가 물론 이제 자기 음역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제가 바리톤입니다, 테너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음역대가 좀 중저음이다 그러면 중저음에 맞게 어떤 곡이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죠, 음역대를. 대신 성악에서도 가곡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가곡. 이 가곡이 좀 더 가요하고 좀 비슷한 장르입니다. 그런 가곡에서는 얼마든지 음역대를 자기가 편안한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공통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오페라에서는 정해져 있는 음역대 안에서만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를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떤 성대의 접촉에 의해서 성구별로 소리가 사용이 돼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흉성부,
그 다음에 뭐 중음부, 고음부, 두성.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스트, 미들, 헤드 보이스. 이거를 나눠서 소리를 지른다는 게 성악에서 원래 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믹스 보이스, 뭐 두성, 그다음 공명 이런 것들의 모든 이 종합적인 출발 자체가 성악에서 왔다. 그죠? 이것들을 이제 더 실용음악에 좀 더 자유롭게 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실용음악의 어떤 발성의 기초를 이루게 됐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실용음악에서는 어떤 발성의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개성대로 그냥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발성법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인 발성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체계가 잡혔죠. 근데 그거의 출발점은 이제 성악에서 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용음악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이점이 좀 있다. 예.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리를 내면 그게 실용음악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성들을 정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세스릭스라는 사람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생님에 의해서 보컬 발성의 어떤 이 스케일 연습이라든가 어떤 연습 방법들, 뭐 고음을 해결하는 방법, 뭐 두성과 뭐 이 흉성을 믹스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그것들이 체계화되고 또 교재가 되고 그걸 또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파생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스리스 발성법을 체계적으로 연수를 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실용음악의 대표적으로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발성을 위해서 입각을 해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세스리스 발성에 굉장히 많이 동조를 하고 있고 제가 세스릭스한테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스케일도 몇 가지는 세스리스 발성법에서 따온 것들이죠. 예, 뭐 꼬꼬꼬꼬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런 스케일 같은 것들은 세스리스의 발성에서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 성악과 실용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향기계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 차이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음향기계를 뭐 똑같이 사용한다면 성악도 굳이 공명과 호흡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겠죠. 가볍게 풀어서 하면 더 오히려 편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몸을 막 전신을 다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기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제 성악가들도 만약에 노래를 한다, 마이크를 댄다 그러면 많이 가볍게 소리를 풀어서 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 보셨죠? 팬텀 싱어.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경연대회 참가를 해요. 가장 많은 비율이 성악가고요. 두 번째가 뮤지컬 배우들. 세 번째가 근데 가수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주로 연극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사람들. 네 번째는 뭐 음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 경연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성악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장르를 부를 때 좀 더 소리를 완전 성악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가볍게 풀어서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워낙 성악적인 이 목소리를 노래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래할 때 그 성악적인 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랜 동안 단련을 통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적인 그 표현들은 어떤 음악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발성 테크닉을 좀 더 가져갑니다. 뭐 포르테를 한다거나 피아노를 한다거나 그다음 메사지 보체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소리를 좀 더 줬다가 갑자기 줄였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해요. 이게 전부 다 음악적인 표현을 위한 테크닉을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용음악에서는 테크닉적인 느낌보다도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해낸다. 감정을 전달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맞겠죠. 물론 음악적인 표현도 하죠. 실용음악은 음악적인 표현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대신 이제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리들을 좀 더 호흡을 많이 풀었다가 좀 더 절제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는 어떤 정해진 어떤 그 하나의 틀은 없다는 거죠. 표현하는 방식도 다 각자의 개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현우, 김현우가 발라드를 하는데 음악적인 표현할 때 굉장히 너무 표현에 막 극에 달할 정도로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김현우는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메말라 있다. 너무 담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표현 방법이다. 오히려 너무 드러내놓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 제가 이제 뭐 다른 점과 공통점을 계속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드리지만 가사 전달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성악적인 느낌에서는 가사 전달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 실용음악보다는. 그 이유가 성악은 정확한 포지션과 어떤 정확한 울림과 이걸 계산해내면서 호흡과 동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사를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면 이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소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가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표현 소리가 깨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버리고 가사를 집중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리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 성악가들이 내는 발음을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발성도 좋으면서 발음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우리 실용음악에서는 가볍게 소리를 내니까 오히려 발음적인 면에서는 성악보다는 좀 더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가볍게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악은 이제 어떤 공통점이 이 위치, 공간과 공명과 호흡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비강 이런 걸 섞어서 믹스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악가들의 울림과 목소리의 틀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비슷해요.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뭐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지만 그 사람 목소리라는 걸 알지 처음에 몇 번 들으면 비슷하게 들려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기존 가수들은 우리가 한마디만 들어도 누군지 알잖아요. 딱 들으면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우리가 눈 감고 들어도 음악 첫 소절만 들어도 저게 어떤 가수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고유의 음색이 희생을 안 당하면서 그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하게 자기 본연에 갖고 있는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실용음악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악적인 기본적인 좋은 장점들 있잖아요. 호흡과 공명과 어떤 그 포지션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믹스 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거를 자기의 그 컬러를 유지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잘 표현해 주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발성의 어떤 그 종합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성악적인 발성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성악지에서 강조하는 호흡과 공명과 이런 여러 발성법들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발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노래에 적용하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발성과 노래는 따로따로 별개가 아닙니다. 발성을 통해서 충분히 기초를 닦은 다음에 노래에 자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발성을 너무 잘하는데 노래만 하면 발음 때문에 노래가 다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때문에 최대한 자꾸 발성적인 느낌을 살려서 노래를 하려고 마디마디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뭐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요 몇 가지를 비교를 해봤고요. 뮤지컬은 이제 여기다가 중간적인 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성악에 이런 게 있다면 가요는 그냥 이렇잖아요. 그럼 뮤지컬은 느낌 이게 감정편이 아를 하는데 슬픈 감정이다 그러면 이런 거죠 뭔가
근데 깊은 거다 그러면 이런 어떤 차이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연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약간 뮤지컬화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박효신 씨가 뮤지컬을 굉장히 지금 뭐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하면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박효신은 발성적인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목소리를 감정을 이입해서도 충분히 발휘를 할 수도 있고 목소리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색깔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뭐 박효신이 처음부터 뮤지컬 배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뮤지컬로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몇 가지 발성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뭐 연습을 해볼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발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성을 또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그 워밍업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래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항상 자기 목소리 색깔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목소리가 바뀌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목소리의 고유 컬러예요. 이건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그 목소리를 매일같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다가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오늘 목소리 왜 이러지? 오늘 성대가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내 목소리가 무엇일까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목소리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내 음색은 어떤 음색인지, 내 목소리는 어떤 건지. 근데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흡이 넓게 불어지는 느낌 아니면 좁게 느낌, 이게 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목소리는 정확하게 성대가 호흡과 함께 맞물려서 정확한 접촉에 의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 때 가장 편안한 목소리는 무엇이냐? 호흡이 떠 있지 않은 목소리죠. 숨이 편하게 내려가 있는 느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예요. 자, 호흡이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먼저 자기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목소리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호흡이 떨어져야 돼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대가 접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목소리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목소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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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목소리대로 한번 노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 연습인데 한번 자, 예를 들면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뭐 영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창정 노래를 한번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앞부분만 아마 몇 초 정도는 아마 저작권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앞부분만 한번 살짝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네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자, 뭐가 생각나요? 소주가 생각나요?
그 지금 임창정이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어요? 저는 딱 들으니까 임창정이 평상시에 말하던 목소리가 그냥 떠올랐어요. 임창정이 수많은 영화나 뭐 엄청 유명한 그런 그 명대사들 많잖아요, 보면. 그 목소리에 그냥 임창정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야, 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창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임창정 목소리 나와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게 자기 목소리로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 예. 자기 목소리 일단 삐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저도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제 목소리거든요. 제가 뭔가 흉내내는 목소리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 목소리거든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자기 목소리.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그냥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수업 마지막 말미에 잠깐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영상을 올릴 때 업로드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짧게 짤막하게 그 뭐 저작권하고 위배가 안 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번 몇 초까지는 아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발라드나 어떤 형식적인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남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몇 주 안 남은 그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연습 방법이나 뭐 구체적으로 노래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의 노래를 직접 듣고 문제점, 그다음 피드백,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수업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조만간에 그 또 그 공지를 통해서 기말 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다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충실하게 수업을 들으셨다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제를 해나가면서 발성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시면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그래도 평가를 하려면 여러분 노래는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발성적인 것을 잘 연습한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살려서 노래를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